9월 13일 마감 시장입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는 2차전지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어요, 지금. 2차전지 인버스 ETF가 출시한 지 2거래일이 됐는데 오늘 또 2%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반대급부로 당연히 에코프로라든가 LMF, 포스코홀딩스, 2차전지 ETF에 포함된 종목들은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고 오늘 에코프로는 90만원 이탈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래서 지금 인터넷 여론도 그렇고 KB증권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차전지를 믿으시는 분들은 인버스 ETF 안 사시면 돼요. 다른 거 투자하시면 되죠. 네, 이런 주식에은 자유시장이니까 투자하는 건 마음이긴 한데 그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인버스를 내야 됐나 라고 할 정도로 타이밍이 그리고 이 인버스 이가 왜 욕먹냐면은 이 옵션 선물 동시 만기일 딱 전에 내면서 변동성을 유발한 것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걸 좀 먹어도 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시끄럽습니다. 지금 또 뭐가 이슈가 나왔냐면은 외적으로는 외적으로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2차전지가 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리튬 가격이 떨어져서 그래요. 리튬 가격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제조업은 이런 걸 미리 사놓죠. 네, 미리 사놨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거의 분기만에 반기만에 가격이 급락이 나와버리니까 리튬 제조하는 업체들은 이걸 상반기 사놨을 거 아닙니까? 높은 거예요. 근데 팔 때는 싸게 팔아야 돼요. 리튬 가격이 떨어지니까 요 가격대로 못 판단 말이에요. 이거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원래 원자재가 떨어지면은 원자재를 어제 사서 오늘 만들어서 내일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자재가 떨어지면은 이 제조업 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원자재 기반하는. 그래서 지금 2차전지 종목들이 하락이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리튬 가격이 떨어져서 그렇다. 리튬 가격이 왜 떨어지냐? 자동차가 안 팔려서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안 팔려요, 지금. 네. 자동차가 안 팔려요, 지금. 자동차가 안 팔려서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지금 전기차 보전금이 남는다고 하죠, 벌써. 네. 거기다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냥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전기차 시장이. 경기가 둔화가 될수록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비싸죠.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려서 그렇다. 안 팔리고 리튬에 대한 이런 나도 전기차 산업 해야지 하면서 많이 참가했던 이런 기업들이 과열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리튬의 이 공급이 과한 상태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네.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3번계 배터리가 주로 이루고 있는 그런 배터리 기업들인데 지금 비아디 그룹이라든가 다른 기업들의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채택률이 늘어나고 있죠. 벤츠도 선택하고 있고 벤츠만 선택합니까? 네, 벤츠뿐만 아니고 지금 BMW, 테슬라 다 중국산 배터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된다. 네,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에 대한 과열은 제가 스미모토 광산 요거 말씀을 드렸죠. 스미모토 광산의 시가총액이 10조 원대인데 우리나라 에코프로 BM 두 개 시가총액 정말 높을 때는 3배 4배였죠. 예. 그리고 에코프로가 1등이긴 하지만은 점유율이 7, 8%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차이가 없어요. 2등, 3등이랑. 그래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고 오늘은 또 왜 떨어졌냐? 이건 다 아는 사실이죠. 예. 오늘은 왜 떨어졌냐? 네. 오늘은 또 배터리 아저씨가 금양에 재직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써서 일한 적이 없대요. 그냥 명예 이사로 일을 했기 때문에 전문성에 또 의심이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도 이제 본인이 예전에 사표 내고 이런 것들이랑 전혀 상충되는 내용들이죠. 그것도 그렇고 이게 제일 문제는 금감원이 지켜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무섭잖아, 사실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슈가 몰이가 되면은 부담스럽다. 네, 부담스러울 수 있다. 저는 에코프로는 성장성도 그렇고 기업 계약 이때까지 계약 물량도 그렇고 에코프로 문제가 안 돼요. 제가 문제가 되는 종목은 금양입니다. 금양. 여러분들 금양은 정말 주식을 조금만 할 줄 아시는 분들이 공시만 한번 보셔도 이게 이 주가가 말이 되냐는 말이 그냥 입에서 자동으로 나올 거예요. 금양 한번 정말. 하지만 이런 말을 함부로 했다간 예전에
뭐 신라젠,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처럼 몰려오기 때문에 저는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끄럽다. 이렇게 주식시장에 시끄러운 이슈가 발생하면은 이 센티멘탈이라고 하죠. 예, 투자자들 투자 심리가 굉장히 꺾여버리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에코프로 3사만 지금 추정적으로 100만 명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시장이 피곤한 상태다. 그러니까 말썽꾸러기 종목들이 몇 개 있으면은 시장이 흔들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늘 또 장 초반에 테마주가 막 5-6개가 흔들렸죠. 테마주 랠리가 정말 미쳤습니다. 지금 너무 눈이 아파요. 장 초반에 시장을 보고 있으면은 오늘 또 뭐 정유주 올라갔고 반도체 올라가다가 헬스케어 올라가다가 비료 관련 테마주도 올라가다 자율주행 관련 테마주 올라가다가 또 막판에 뭐가 씁니까? 5G 통신기기 관련 테마주 올라갔죠. 와 피곤해 죽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진짜 개판이 됐으니까 하나가 완전히 그냥 다시 회복을 하든지 에코프로가 다시 100만원으로 회복을 하면서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그냥 완전히 주저앉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장이 돌아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이 70조 원의 자금을 가지고 치고받고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요게 당분간 안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용이 터져서 떨어지든지 아니면은 좋은 이슈로 해서 예탁금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한 종목들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가 크게 떨어지면 다른 쪽이 올라가고 계속 이런 게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피곤해진다. 요 결말을 어떻게든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틀 아저씨가 이기든 금감원이 이기든 네, 다만 금양은 진짜 아니라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걸 제외하고는 네, AI 관련된 이런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월가에서는 계속 네, 제2의 IT 버블을 AI 버블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도 AI 버블을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인공지능 붙은 기업들은 여러분들 실적을 못 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모든 산업에는 저 산업이 괜찮다. 그러면은 그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죠. 네, 자금, 인풋을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경쟁을 해야 되죠. 거기서. 네, 과도기를 겹칩니다. 경쟁에서 이기면은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면서 승리하는 거고, 지면은 그냥 투자금 다 날리는 거예요. 지금 그 과도기 상태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저는 2,000원지도 과도기 상태거든요. 엄청나게 지금 막 재반 설비 투자하잖아요. 경쟁이 너무 심해서 그래요. 그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그 경쟁에서 이기려면은 최소 뭐 2, 3년이 뭐야? 한 5년은 그 시장에서 전투를 싸워야죠.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보실까요? 스마트폰이 사실 애플이 독점이고 그 밑에 삼성전자죠 지금. 애플이 독점하기 전에 삼성전자, LG, 화웨이 그 다른 기타 폰들 얼마나 많은 스마트폰 싸움이 있었습니까? 이게 10년 갔어요 10년. 10년 지나니까 애플이 1등, 삼성이 2등이 된 겁니다. 예. 사실상 2등도 그렇죠. 애플이 90%, 삼성이 남은 시장을 먹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차전지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지금의 과도기는 미래의 이런 가치 성장을 끌어들인 주가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테마는 여러분들 실적에 못 녹이면 테마가 아닙니다. 네, 단기 테마로 보셔야 돼요. 실적에 녹이는 게 진짜 좋은 테마주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좋은 테마. 실적에 못 녹이는 테마들, 정치 테마주들 이런 테마주들 이런 거는 실적에 못 녹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저도 막 우리나라 증시 보유하고 있잖아요. 뭐 세노텍도 있고 NMF, 휴맥스도 있고 이게 다 수익권이 갔다가 못 팔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느낀 겁니다. 제가 원래 엄청나게 가치 투자자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은 진짜 무조건 수익 좀 팔아야 돼요. 무조건 1%라도 절대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네, 요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제 취향의 조회수가 줄어드는 게 안 좋은 소리만 해서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시장은 절대 스윙을 하면 안 됩니다. 너무 변동성도 높고 외부적인 이슈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장전 시장에 새벽 브리핑 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데이터, 지표로는 주식을 하면 안 되는 데이터다 사실상. 네,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데이터인데 일단은 그래도 우리는 환자니까 계속 주식을 하죠. 단타도 치고 관유 주목도 넣어보고. 그래서 그 대신 알고 있어야 된다. 지금 시장은 좀 내가 불리하구나. 개인 투자자들이 불리한 시장이구나. 너무 수급이 빠르기 때문에 정말 비중 줄이면서 약간 몸을 사려야겠다. 이렇게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으면은 마인드셋을 하시면은 이제 하반기 때 연말 때 그래도 현금이 조금 남아 있어서 나쁘지 않은 종목들을 공략할 수 있다. 네,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고 최근에 증시를 뭐 말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장 초반에 시작하고 딱 5분 되면은 신용 물량 털리고 그 물량들이 들어가는 주식들이 올라가요. 왜냐면 대형주는 지금 변동성이 아예 없거든. 삼성전자 69,000원부터 72,000원까지 지금 몇 달째 반복되고 있잖아요. 2차전지 종목들 다 박살나고 있죠. 그런 걸 보면은 지금 당장에는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뉴스, 정부 부서 일정 이런 것들, 뭐 대통령 발언, 청와대 브리핑 이런 거 위주로 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뭐 CPI 발표도 좀 이따 하는데 뭐 CPI 발표가 지금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9월달 동결이고, 뭐 올려도 이제 마지막 한번 11월달에 올리고 내년 6월달에 금리 인하 하잖아요. 그냥 이제 정해져 있어. 이 통화 정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통화 정책에 따른 좀 흐름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우리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또 리튬 잭팟이 터졌는데 이런 것들도 리튬 가격 떨어뜨리는 거죠. 리튬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리튬은 많습니다, 여러분들. 호주에도 엄청 많고 베트남에도 많고. 근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원자재, 희귀금속을 채취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땅을 파야 되고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걸 재련해야 되면서. 그래서 토양이 오염이 많이 됩니다. 물이랑. 중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은 그런 거 그냥 쌩까고 하는데 다른 나라가 안 해서 안 하는 거죠. 사실 셰일가스도 여러분들 토양을 엄청 오염시켜서 안 하는 거거든요. 물을 바닥에 쏴가지고 이제 그 돌을 약간 점액질처럼 된 돌을 완전히 으깨면서 이제 거기서 퍼올리는 거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래서 당분간 리튬 가격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왜냐?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차전 종목들은 조정이 좀 나오는 게 오히려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신규 투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2차전지에 대한 이런 모멘텀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내년 11월 달이 있어요. 제가 그 원자력 관련 테마주도 좋아요. 근데 좋은데 우리나라 4월 총선 이후에 투자하시라고 하는 게 원자력 관련된 법안을 지금 여당 정부 여당에서 입법을 시켜도 통과가 안 돼. 어차피 과반이 민주당이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시키겠습니다 하면 왜 법이 없는데, 법을 못 만드는데. 지난 정권에 법 바꿔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못 바꾼단 말이야.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 관련 테마주들도 차라리 좀 노리고 계신 분들은 조정이 나올 때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질 수도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당선되면은 또 뭔가 변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약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익 줄 때 무조건 팔아야 된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요것도 보시면은 오늘 올랐잖아요. 자, 우리나라도 5G가 안 터지는데 국민 사기를 쳐놓고 광지금까지 내는데 무슨 미국의 5G입니까? 여러분, 미국은 땅 떠는 거 너무 넓어가지고 5G보다는 그 머스크 스타링크,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저궤도 위성을 쏘는 게 그겁니다. 땅이 너무 커서 이렇게 5G 기지국을 못 만들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안 터지는데 미국 그 넓은 땅 떠는 게 무슨 5G 기지국을 세우겠다 그래요. 이런 것도 전부 스캠이죠. 자, 아무튼 요런 테마주만 가고 있다. 그리고 시간에서 2차전 종목들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다른 종목들이 반사익으로 오르고 있다는 점들, 이 정도까지.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애플이 아이폰 발표하고 조정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원래 애플은 아이폰 발표하고 조정 나오고 한 달 뒤에 역대급 판매량 하면서 10%씩 날립니다. 애플 살 때예요. 자, 아무튼 뭐 시간내로 로봇 테마주도 반등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서 올라가든지 그냥 뒤지든지 하나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왜냐면은 우리 다른 종목들이 너무 부담이 많이 가 거기. 그래서 볼트모트처럼 이제 뭐 말은 못하지만은 워낙에 테러를 많이 당해서 말은 못하지만 조금은 더 조정이 나와도 나쁘지 않다. 노리시는 분들은 오히려 조정 나올 때 내년 미국 대선을 전후로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맞고, 그리고 다른 테마주들이 이제 수급 좀 들어오고 있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테마주들 좀 잘 잡을 수 있도록 저는 오늘도 종목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